자, 이제는 센서 모델 할 건데, 센서 모델은 이제 그 베이지 필터라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걸로 표현이 되겠죠, 리플가. 근데 이제 얘는 여기서 얘가 센서 모델이 되고, 얘는 이제 모션 모델이 될 거고, 얘는 이제 프리비어스 블리프가 돼 있죠. 이렇게 될 텐데, 모션 모델은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 모션 모델이랑 오토매틱 모델을 한 거고, 이번에는 센서 모델을 할 겁니다. 센서 모델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이제 센서 모델에서 뭐 대표적으로 레인지 파인더 종류를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 빔 모델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빔 모델은 이제 4개의 하늘 분포가 합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만약에 뭐 레이저 센서가 있어서 센서 리딩이 뭐 있냐 읽어보면은, 여기 뭐 여기가 이제 시행, 여기가 이제 센서 리딩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true 센서 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물체는 진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센서로부터 이제 찍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여기 금방에 찍힐 거고, 한 번씩 여기 찍히고 여기 한 번씩 찍힐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확률적으로는 뭐 미리 답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게 4개가 있는데, 이것이 말을 해보자면, 실제로 정직하게 맞았을 때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센서의 중심이 있고, 실제로 여기 있을 때 센서 리딩은 이게 돼야지 맞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살짝 오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저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뭐 식이 이렇게 쉽게 생긴 거는 뭐 가우시안 분포는 하니까, 여기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서 뮤 다이에는 툴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 케이스에서 가정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숄트는 뭐냐면, 이거는 그 문장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여기 센서 중심이 있고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찍힐 거였어요. 이렇게 찍힐 거였는데, 여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물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3개 있으면은 이렇게 찍히겠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찍히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점이 찍혔을 때 여기서 센서가 이런 찍혔어요. 분명히 센서 값이 여기 찍혀야지 제대로 히트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히트한 케이스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가능성이 낮죠. 왜냐면은 여기 찍힌 거니까 그냥 다른 케이스이겠죠.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여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물체가 있어서 여기서 미리 찍혔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포화성 분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포화성 분포가 뭐냐면, 일정 공간,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횟수를 다룰 때 포화성 분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포화성 분포는 이제 확동 시간에 자주 배우니까, 그래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유도를 해보자면, 포화성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항 분포에서 조건이 붙어요. 평균이 거의 일정, 그리고 평균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시행했을 때 이벤트 발생할 확률이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조건을 붙이게 되면 이제 이항 분포가 어떻게 되겠죠? 이항 분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평균이 좀 작아요. 평균 일정해요. 그렇다면은 np가 람다로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p가 람다면은 p는 뭐가 되죠? n분의 람다가 되죠. 이걸 이제 고쳐 적을 건데 n 팩토리얼가 아니고 n-1 n-k 플러스 1까지 있고 밑에는 이제 k 팩토리얼 이렇게 있겠죠? 맞나? 네, 그리고 p 이거 대입해서 적으면은 n분의 람다의 k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1 마이너스 n분의 람다의 n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리고 시행 횟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를 극한으로 보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이 되죠. 얘는 합쳐 적으면은 이제 n의 얘가 n이 k 고듭제곱 돼 있잖아요. 여기도 k기만큼 있죠. 그다음에 n분의 n, n분의 n 마이너스 1, n분의 쭉쭉쭉 n분의 n 마이너스 k 플러스 1까지 있어요. 곱해져 있고 그 다음으로 k 팩토리얼의 람다의 k 제곱 이렇게 있겠죠. 1 곱해져 있고 이 무한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되니까 전부 다 1이 되겠죠. k의 팩토리얼의 람다 k 제곱이 되겠죠. 가 아니고 얘는 따로 봐야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n분의 람다의 n제곱 1 마이너스 n분의 람다의 마이너스 k제곱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만 n 하나씩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얘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어떻게 돼요? 이 붙어서 이게 포화성 분포에서 k인 거고 이 확률 변수 또 이항분포에 있던 거 온 거니까 뭡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람다 회, 뭐 람다 머시기인 확률 시행이 있을 때 그 단위 있을 때 발생 확률이 k회 이 확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k 팩토리얼 있고 람다 k의 마이너스 람다를 준 거면 이제 그 단위 시간도 주어졌고 평균도 주어져서 그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람다가 뭘 의미하냐면 람다는 단위 시간 혹은 단위 공간당 평균 레이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t가 시간 공간의 길이여가지고 k 팩토리얼의 람다 t의 k 제곱 2의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람다랑 여기 람다랑 다른 거예요. 그 포화성 분포는 그래서 여기서 네, p-short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일정 공간이랑 시간 동안 발생한 횟수를 나타내는 포화성 분포에서 하는데 여기는 정확히는 뜻이 뭐예요? p-hit가 어떤 출값 이전의 지점 Z에서 장애물을 조했을 확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는 이제 0부터 출값 사이까지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장애물을 조했을 확률은 이제 지수 분포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지수 분포는 포화성 분포를 사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합니다. 그거를 미분해서 이 의미를 유도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z 시점이 최초 조후 순간 1 확률은 어떤 누적 분포에서 나올 것이냐, z 시점 이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조후했을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fc라고 할까요? fc는 뭐가 돼요? 이 의미에 따르면 0부터 z까지의 시간 혹은 공간 이전에는 한 번이라도 장애물을 마주했을 확률 모든 시나리오를 다 더한 게 이 누적 분포 함수란 말이죠. 이거는 여기까지 도달하기 이전에 여기 어디서든지 간에 단 한 번이라도 장애물을 마주했을 확률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바로 다음 순간이 뭐예요? 조금 뒤에 갔을 때 여기까지 처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사이에 장애물을 마주해서 확률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이 차이는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시점이 그러면 최초 조일 시점을 나타내는 확률이겠죠.
그럼 누적 분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누적 분포는 어떤 의미로 유도가 됩니까? 얘는 이제 z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조하지 않았을 확률의 여집합이겠죠. 그러면 1 빼기 단 한 번도 조하지 않았다. z 시점까지. 이거는 포화성 분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포화성 분포인데 발생 횟수가 0회이고 단위 시간 혹은 단위 공간이 z인 거라고 말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k가 0이니까 0 팩토리얼 분의 뭐 람다 t 0제곱 2에 마이너스 람다의 z가 되겠죠. 이게 단위 구간 혹은 단위 시간이었죠. 얘가 그러하고 그러면 이 전체 식은 어떻게 돼요? 전체 식은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람다 z가 되겠죠. 얘가 누적 분포 함수예요. CDF였나? 어쨌든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람다 숄트 엑스포넨셜 람다 숄트 C가 되겠죠. 얘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트루값 이전 지점까지만 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0부터 트루값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히트랑 여기가 Cmax예요. 레이저가 리딩을 뱉을 수 있는 최대 값이 여기가 되는 거고 트루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히트는 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4개 중에서 2개 했죠. 나머지 2개는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맥스는 결국은 얘가 아무것도 감지를 못했을 때 얘는 아무것도 내뱉지 않는 게 아니고 맥스 값을 내뱉어요. 다음에 이 케이스에 속한다는 말은 즉 이 값을 뱉을 확률이 100이란 말이죠. 원래는 여기 1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조그만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는 랜덤한 노이즈를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 0부터 CBX까지 전체 영역에 걸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나도 보면은 이 히트, 요 쇼트, 맥스, 랜덤이 되겠죠. 얘들 다 더하면은 이렇게 돼요. 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럼 이게 이제 빔 모델이에요. 렌지 파인더 센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실제로 어떤 값이 읽어졌어요. i는 이제 센서 인덱스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라이다가 한 바퀴를 돌았다고 치면 뭐 하나 둘 셋 넷 뭐 엄청나게 많겠죠. 이 인덱스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I가 있을 때 P, CI는 X도 알고 맵도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더 해놨죠. 그 말은 P 히트 더하기 P 숄트 더하기 P 맥스 더하기 P 랜덤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현명하게 뭐 혼합비 혹은 그 비율 개수를 사용을 합니다. 히트 C 숄트 여기도 뭐 G 맥스 C 랜덤 이렇게 넣는데, 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저기 3번이랑 4번은 상수적인 성격이 강하죠. 근데 1번이랑 2번은 그렇지 않은 게 변수가 있어요. 시그마 히트라는 변수가 있고 람다 숄트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설정된 값에 따라서 그 어떤 이 값을 정할 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랑 자기네들의 그 확률식을 서로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히트를 엄청 작게 해서 작게 하면은 여기의 확률값이 다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의 이 확률값의 퀄리티를 얘가 지 맘대로 주물 수 있다는 거죠. 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최적화를 하려고 하고요. 최적화된 그거에 따라서 이 혼합비를 정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인트린식 패러미터라고 부르고, 세타라고 명명을 하면은 세타라는 이 벡터 안에는 C 히트부터 C 랜덤까지, 그리고 그 시그마 히트, 람다 숄트가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총 6개의 파라미터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애저스트 하는 방법은 손으로 PID 제어 그냥 노가다 띄듯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알고리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maximize expectation 알고리즘이었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 쉬운 케이스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할 때 이 혼합비를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전체 대문자 z 벡터는 이제 zi가 들어있어요. 전체 분에 히트에 해당하는 애가 얼마나 있냐, 숄트에 해당하는 애 얼마가 있냐를 가진 비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정해야 될 게, 우리는 이 비중을 이 혼합비로 사용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중을 안다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치킨, 이렇게 센서 값이 찍힌 거에서 여기는 뭐 i는 1, 여기는 i는 2, i는 3, i는 57, 뭐 i는 4, i는 500, i는 11, 여기는 i는 9, 여기는 i는 6, i는 4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뭐 얘들은 쇼트, 뭐 얘들은 랜덤, 얘들은 맥스, 얘들은 히트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비율을 이 혼합비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은 C, K, is known이겠죠. 그래서 구별을 해서 표현할 건데, CI는 그 i번째 인덱스 센서의 리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K는 C 히트 혹은 뭐 C 쇼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케이스에 속하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소문자 CK는 전체 센서 리딩 개수 중에서 K 케이스에 해당하는 센서의 리딩을 다 뭐 이렇게 나눈 거라고 보면 이렇게 비율인 거죠, 레이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각각 그 센서 리딩이 각 어느 케이스에 속한지 다 알고 있고, 그걸 혼합비로 적어볼게요. P는 C 히트 뭐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걸 너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얘를 풀로 적어보면 C, X, M 데이터가 될 거고, 여기는 P, 히트, C, I, X, I, M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쪽은 좀 더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분산, 그리고 여기 있는 람다가 얘네들을 어떻게 내놓을 거냐를 정하는데, 정말 잘 표현하는 게 있고 잘 못 표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터무니없는 애들 걸리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비율 있잖아요, 그걸 안 맞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요. 데이터의 분포든 모든 형태 다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얘를 정할 건데, 자 이제 DK가 노운인 상태부터 다시 보면은 모든 확률은 그때 자기 갈 길 찾아서 가겠죠. 그렇단 말은 추적한다는 건 얘 추적하고 얘 추적하고 얘 추적하고 얘 추적하고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따로따로 추적을 한다는 말이고, 그 경우에서 P 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그마 히트 루트 2파이분의 1 엑스포넨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CI가 이 속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곱해주면 되겠죠. 다르게 적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라이클리우드가 이 값인데, 늘 그랬듯 로그 라이클리우드로 넘어가게 되면, 로그라고 하는 사실은 ln을 말하는 거예요. ln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에 2파이 시그마 히트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 히트의 제곱분의 ci 마이너스 2i 스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덧셈으로 나눠질 테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은 이 시그마 히트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얘는 사라지겠죠. 덧셈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리고 얘랑 얘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튀어나올 때 앞에 걸 앞서서 마이너스 로그 시그마 히트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고, 미분을 하게 되면 시그마 히트 분의 1 마이너스, 여기 미분하면은 플러스 시그마 히트의 세제곱분의 1에 이렇게 되죠. 는 0으로 만드는 시그마 히트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 빠뜨린 게 여기는
파이가 ln을 취하면서 시그마로 바뀌었을 거죠. 또 시그마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적으면 여기는 뭐 됩니까? -1이 이 K 그 히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더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 히트 리스트라거나 리스트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세제곱에 시그마의 CI 마이너스 CI 스타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히트는 이제 루트에 그 해당 히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샘플의 개수 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게도 가우시안 분포니까 당연하게도 이 제곱합을 개수로 나눠서 루트 친 게 표준편차가 됐죠. 그래서 뭐 MLE로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도 최적화를 얘들은 뭐 상수적인 애들이니까 그 다음으로 슈트 포화성 분포나 지수 분포에서 돼 있는 식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P 숄트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 숄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똑같아요. 결국은 어떤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라는 것 자체가 관측 세트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이 세트를 얼마나 잘 설명하지에 대한 스코어죠. 그렇다면은 독립적인 관측에 대해서는 다 곱하는 게 라이클리후드가 됐었어요. 확률값을 파이에 CI가 C 숄트에 하는 그 모든 해당되는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확률값을 다 곱할 건데, 곱하는 거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여기다가 로그를 취할 거예요. 로그라고 적긴 하지만 사실 ln이고요. 그래서 파이가 시그마로 바뀌고 바로 나눌게요. 바로 나누면 SH 로그에 C가 되겠죠. 얘도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람다 숄트분의 1 마이너스 Z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시그마가 다 붙어있는 형태로 얘는 그거 대해서니까. 그렇다면은 얘는 정리를 해보면 누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얘도 람다 숄트분의 1에 시그마 1이니까 얘도 Z 숄트 크기가 되겠죠. 정리하면은 람다 숄트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평균의 역수죠. 지수 분포니까 당연하게 평균 역수가 나오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얘들은 뭐 변수를 할 게 없으니까 뭐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원래 우리는 이 4개의 케이스로 합쳐서 표현을 하는데 방금 거는 이거를 다 전부 다 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합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CI가 있으면은 자기에 해당하는 케이스 자기 알아 찾아가서 한값이 됐었죠. 현실에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 조합비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충 데이터를 살펴봐요. 맥스 몇 개 찍혔고, 맥스처럼 보이는 것을 몇 개 찍혔고, 여기 이제 주로 많이 찍힌 여기 뭔가 가우스 분포가 있는 것 듯한 곳에 찍혔고, 여기도 조금 찍혔고, 여기도 조금 찍혔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그냥 여기는 숄트일까, 여기는 히트일까, 여기 랜덤 맥스를 해서 이 비율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장 좋겠죠. 시간 좀 써가지고 전부 다 맞출 수 있으면. 그 아닌 이 바이엔드라고 하면은 반대로 알고리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하고요. 대신 앞에 해석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게 됩니다.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똑같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여기서는 숨겨진 변수를 쓰게 됩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CI를 도입해요. CI는 어려운 게 아니고 CI가 뭐를 뜻하냐면 CI는 뭐 히트, C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히트, 숄트, 맥스, 랜덤 래서 얘가 어디 속하냐 소속을 말해주는 거로 보면 되고요. 당연히 우리 얘를 몰라요. 그 어떤 I 인덱스에 대해서 C가 어떤 인덱스 I에 대해서 CI가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뭐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아까 저 방금 했던 거를 표현을 하면은 각자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찾아간다고 하면은 그때 CI가 뭐 C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히트, 숄트, 맥스 랜덤 이렇게 있으면 어떤 i는 어떤 숫자인 CI가 왔을 때
여기 다 0, 0, 0으로 꺼지고 여기는 1로 켜지면 얘는 여기로만 가면 되죠. 그 로직을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라이클리드니까 라이클리드 뭐 로그 라이클리드로 바로 적읍시다. 되면은 인디케이터로 대체를 할게요. CI는 히트 그리고 P 히트 CI X IM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숄트에 대해서 맥스에 랜덤에서 다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은 CI는 5고 Y가 7이다. 이렇게 되면은 C7은 히트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만 값이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돼가지고 여기를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방금 우리 위에서 한 이런 거 바로 자기 찾아가는 그 로직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는 조금 더 뭉뚱그려서 확률값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확률값 그러니까 얘가 잠시만요. 로그 라이클리드니까 여기 로그가 있겠죠. 어떤 값이고요. 얘를 확률값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발상이 처음 탄생한 시기의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값이 있고 여기 확률이 있어요. 그걸 다 더할 거예요. 그거는 곧 뭐를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모습이 expectation 구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expectation 구할 때 xpx를 다 인테그랄 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거로 하면은 여기서 했던 상황이 너무 다르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바꿉니다. 라이클리드를 맥시마이즈 하기보다는 expectation을 맥시마이즈 하자. 그렇게 도입되는 변수가 뭐 얘도 있고 여기서는 도입이 되는 게 그거예요. 실제 그 확률값이 도입이 됩니다. 라고 하는 아이번즈 인덱스 리딩이 어느 케이스에 속하냐를 말하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뭐 에타 P PK XI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말했듯이 그 혼합을 할 때 이 변수들이 마치 저 4개의 영역이 다 한 군데에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뭐 센서 리딩 CI가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은 여기 히트 영역에서는 얘한테 뭐 0.75의 확률을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쇼트 영역에서는 얘한테 확률값이 0.5를 부여를 했고요. 맥스에서는 0.2를 부여를 했고 랜덤에서 0.4를 부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각자 영역은 독립적이잖아요. 마치 뭐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는 성적을 잘 주고 어느 학교는 성적을 안 주고 하니까 이 절대적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얘네들을 잘 튜닝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 튜닝한 결과가 잘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상대적인 세기를 정한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기가 이 값이고요. 얘는 당연히 PK를 다 더한 값이 되겠죠. 훨씬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전체 그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CK PK 인테그랄 CK PK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 4개가 있고 얘네들은 어떤 하나의 샘플 센서 리딩에 대해서 확률값을 줍니다. 이거의 상대적인 세기를 이거라고 값을 가정을 합니다. 이거 정의를 합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시그마랑 람다를 터무니없는 걸 해주면은 이게 정말 값이 주긴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값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스텝을 이어나가면서 최적화를 하자. 최적화 혹은 뭐 맥시마이즈 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그래서 처음에는 뭐 DK나 뭐 시그마 히트, 람다 쇼트를 우리가 다 초기값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합니다.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똑같이 맥시멈 라이클리드라고 하지만 맥시멈 라이클리드 expectation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는 인디케이터가 있으니까 expectation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EIK 로그에 CK PK 이렇게 되겠죠. 로그 라이클리드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그래서 나누면은 그리고 확률값을 했고 이걸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게 I로 왔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내가 다 4개가 다 풀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로 적을 거면은 여기다가 K도 추가해주면 되겠죠. I도 해주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컨스트레인트 하나가 붙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죠. 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에타도 이거 싹 다 더한 거, 이걸 정교화하는 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 우리가 최대화하고자 하는 식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식을 가져오면은 우리는 이 식을 하고 싶고, 컨스트레인트는 이게 뭐 어떤 F라고 했을 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변수는 얘랑 얘가 되겠죠. 미분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변수가 이제 CK는 람다니까 CK에 대해서 미분한 걸 먼저 다루긴 할 텐데, CK를 미분할 때에는 점 좀 헷갈려서 이걸 다 풀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K고 풀어서 해보면은 다 더할 거예요. K를 풀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식인데 히트에 대한 식, 숄트에 대한 식 이렇게 있겠죠. 내가 히트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다 사라지겠죠. 여기서는 시그마 K가 없고 시그마 I에 대한 시그마만 있는 걸로 먼저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로그에 CK분의 1이 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람다가 될 겁니다. 네, 이 모타라서 이렇게 되고, 람다는 CK분의 1에 I 이렇게 되겠죠. CK는 람다분의 1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컨스트레인트에다가 넣으면은 K에 I에 람다분의 1에 얘 IK는 얘를 다 바꿔볼게요. I에 K 확률 값을 다 더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1을 개수만큼 더하면은 전체 센서 데이터셋의 크기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람다는 됩니다. 우리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 람다 넣어보면 뭐였지? 네, CK는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를 나눴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케이스인 것들의 확률만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얘는 C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C 숄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걸 정리를 해보면 현실적인 즉 애들이 어디로 바로 할당되는지 모르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혼합비를 사용을 할 건데, 앞에 있는 케이스를 한번 밟아보면은 인디케이터가 들어가죠. 근데 인디케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스무스하게 바꿔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드하다 이거죠. 이걸 스무스하게 바꿔서 확률값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확률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고 라이클리후드의 expectation을 최대화하는 걸로 우리가 문제를 바꿨어요. 바꾼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바꾼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 스텝을 밟게 되고, 그 첫 스텝은 이 확률을 계산하는 첫 스텝이 돼요. 이 스텝이 됩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스텝이 되고요. 여기서 주는 그 CK, 그 패러미터들은 이 직전 단계에서 온 거, 혹은 가장 최초의 시간에는 우리가 정해주는 게 되겠죠. 이 스텝을 밟은 다음에 이 과정에 따라서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얘는 M 스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 두 개를 계속 밟으면서 점점 최적화가 되게 됩니다.